18번부터 86번까지만. 너 있어 없어? 있어요. 없지. 그런 짤방이 뽑아놨어. 미리. 18번부터 86번까지 질문. 앞에 괜찮아? 네. 앞에 괜찮으면 넘어갈게. 준영이 있니? 여기 있어? 없어? 괜찮아? 여기 할만해? 있어? RPM 문제 질문 있어? 질문? 없어? 서현이는? 이거 42번. 42번 그거 말고 또 없으면 시작할게요. 42번만 봅시다. 42번 42번에 자 뭐라고 나와있냐면 PQ를 3등분하는 점에서 가까운 점이 이제 요거라고 하는 거죠. 그쵸? P에 가까운 점이니까 당연히 그러면 3등분하는 거는 뭐야? PQ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 거야? 1대2로 내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1대2 내분만 알고 계시면 사실 끝났다. 1대2 내분. 그럼 뭐 해주면 돼? A, B, C 중에서 BC 1대2 내분하고 그 다음 그 점에서 1대2 내분하면 되겠지. A랑. 그쵸? 그럼 여기서는 제가 항상 내분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3컴마 마이너스. 만약 진짜 모르겠으면 나중에 좀 편하시면 그냥 바로바로 해도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놔주시면 이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일직선으로 놓고 하는 게. 일직선을 놓으면 둘이 내분할 때 항상 더하니까 3분의 얼마예요? 대각선을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10이 나오겠죠. 여기도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4, 마이너스 2가 이제 내분한 점이 될 거고요. 내분한 점에서 또 뭐 해주시면 돼? A랑 이제 만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5,4랑 4, 마이너스 2랑 1대2 내분 한 번 넣어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6 나오고요. 여기 6 나오겠네. 마이너스 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 구하시고 여기 답이 마이너스 2,2가 답이니까 1대2 내분만 알고 있었으면 사실 쉬웠다. 요거는 명칭만 좀 기억하시면 돼. 3등분 한 점에서 가까운 점이니까 이렇게 표시되겠지. 3등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까운 점 1대2 내분이 되겠다. 요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뭐 어려운 거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겠지. 그치? 내분 외분 보시면 알겠지만 원의 방정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보다 항상 쉬워요. 항상 쉽기 때문에 보시고요. 여러분들 14페이지 보시면 60번 보시면 내각의 이등분선 항상 A랑 B 나오면 A 대 B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아마 편할 것 같고요. 외분 같은 경우에도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외분은 만약 안 되시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없으면 숙제는 RPM으로 내드리고요. 어차피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네 숙제로 내드릴게요. 숙제로 내드리고요. 오늘 원의 방정식 시작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 마저 필게요. 알겠죠? 원의 방정식 마저 피고요. 책 피세요. 책 어디 갔어? 자, 그래서 전에 78페이지까지 했었을 거예요. 알겠죠? 183번. 78페이지 183번 좀 복습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니 너? 어디 갔어 책?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잠깐만요. 어 183번 한번 보시고요. 183번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잖아. 여기는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다음에 보실 때 항상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도형의 방정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꼭 한 번 더 드릴 건데, 자
뭐의 중점이 나타내는 자 이런 식으로 183번을 아시면 사실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도형의 방정식이 나타내는 것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이랑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는 다른 말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처음 들어봤어. 이거 아니다 알겠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문제는 제가 이걸 다시 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이게 문제 풀이 방법이 똑같기 때문이야. 자 여기서 뭐 나오냐면 x-1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8. 요거는 형태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지? 형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AP의 중점이 나타나는데 움직이는 점, 원위를 움직이는 점 혹은 뭐라고 나오냐면 원이면 원 위를 움직이는, 직선이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야. 그러면 위를 움직이는 점이랑 직선을 움직이는 점이 풀이 방법이 똑같아. 그리고 심지어 뭐 나오냐면 여기 움직이는 점이 P래. 여기 P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항상 중점 혹은 2대1로 내분, 3대1로 내분 이런 식으로 나와. 알겠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고? 형태가 똑같아요. A, B로 바꿔줘. 왜냐면 원래 모르는 점은 내가 항상 어떻게 한다고 했어? 도형의 방정식 할 때 자취의 방정식 혹은 도형의 방정식 같은 말이야. 항상 원래 x, y로 놔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얘는 하필 왜 a, b로 놔줄까? a, b로 놔주는 이유가 뭐야? 얘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이야. 알겠지? 얘는 부가적인 앤거고 그 다음 메인은 누구야? AP의 중점이 메인인 거야. 얘가 메인인 거야. AP의 중점이 뭘로 놔야 돼? x, y로 놔줘야 돼.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뭐라고? P는 부가적인 애야. 어떤 원위로 움직이고 있어. 그 다음에 중점은 뭐라고? 여기 중점? 얘가 움직이는 거잖아. 중점이 움직이는 거죠. 원위를 따라서 쭉 움직이는 거죠. 원만큼 P가 있으면, 원의 점만큼 P가 있으면 x, y도 그만큼 있는 거야. x, y를 실제 원하는, 내가 중점의 중점 몇 대면서 내분하는 몇 대면서 내분하는 점이 x, y가 돼야 돼요. 요건 되게 중요해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문제 안 나왔으니까 얘는 지우고요. 직선의 방정식도 사실 마찬가지야. 직선에 움직이는 점 뭐가 있어? 어떤 점이랑 항상 2대1 내분한데 얘가 펼쳐지는 방정식 구하시는 거 똑같은 말이야. 풀이 방법이 똑같아. 알겠지? 뭘로 내분하는 거, 중점인 거 다 똑같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일단 뭐 해줘야 돼? 얘랑 뭐 해줘야 돼? 중점 구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자 AP의 중점을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어떻게 해요?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 플러스 2. 얘가 얼마라는 거야? 뭐랑 똑같아? 중점 x, y랑 똑같아요. 왜? A랑 B는 무수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A가 먼저 모르잖아. 어떤 점이 엄청 많을 거야. B도 엄청 많을 거야. 알겠지? 이걸 마지막에 뭐라고 한다고? 계산해보니까 2번 해볼게. 2분의 A 플러스 3은 뭐야? x고요. 그 다음 2분의 B 플러스 2도 어때? y야. 이제 뭐로 논다고 했지 혹시? 기억나시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메인인지 알아야 돼. 누가 메인이야? x가 메인이야. x가 메인인데 요게 좀 헷갈리는 거야. 뭐가 헷갈리냐면 x가 메인, 요거 그대로 놔두면 끝 아닌가요? 그 다음 이제 모르는 거야. 나 이거 일단 어떻게 풀지? 요게 아니라 어떻게 푼다고? A는 뭘로 가는 거야? X가 메인이긴 한데 뭘로 보는 거야? A는 X의 식으로 나타내. 알겠지? A는 얼마냐면 2x-3이에요. B는요 2y-2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가 뭘까? 이유를 알아야 돼. 항상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A는 여기 위를 집어 P, 여기 점 있지? 점 P. 점 P는 A, B인데 얘는 2x-3이고 2y-2로 바꿀 수 있어. 항상. 알겠지? 항상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뭐 해줘? A랑 B로 나타내는 이유가 뭐야? 원 위를 지난 다음에 대입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바로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다른 말로 얘를 없애버리고 얘가 없다고 칠게. 직선 x 플러스 3y는 8이라고 할게. 얘가 지나는 점이 중점이네. 얘가 지나는 방정식 구하시오. 뭐 해주면 돼? 얘
대입해주면 끝나.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 알겠지? 여기다 넣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원의 방정식 되는 거야. 얘가 지나가는 원이면 원의 방정식이 될 거고 얘가 지나가는 직선이면 직선의 방정식이 돼. 그래서 항상 x가 메인이긴 하지만 a는 얼마로 나죠? 왜? 좌표에다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주면 돼요? 집어넣어 주시면 끝이야.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직선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다. 그럼 여기 다 앞으로 4로 뺄 거니까요. 마이너스 3이 아닌가? 여기서 2x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4로 나눠주시면 이제 도형의 넓이는 어차피 2가 나올 거기 때문에 반지름의 제곱이 2라서 2파이가 답이 된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봐주셔야 돼. 도형의 방정식.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원 안에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아니야. 그냥 애매하게 있어. 그럼 얘를 x, y로 주면 돼. 알겠지? 뭐를 내분한데 x, y로 주면 돼. 원 위나 직선에 움직이고 있으면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거 덜 있는데 얘들아, 항상 A와 B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얘 집어넣으면 나오는 관계들이 생겨. 항상 집어넣을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거기까지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직선의 방정식도 나오고 원의 방정식도 똑같은 형태로 나온다. 풀이 방법이 똑같아 완전. 그냥 판박이야. 여기다가 직선의 방정식 넣으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고 원의 방정식 넣으면 원의 방정식이다. 형태를 기억해달라는 얘기야. 알겠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인데 엄청 많이 틀려요. 왜냐면 그냥 방정식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안 해버려.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옆에 위치 관계 좀 볼게. 요즘 가방으로 자주 나타났거든? 가방에 한 필통이 있던 거야. 근데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 그래서 가방이 다 젖은 거야. 그리고 그 상태로 그때 엄마가 아무것도 안 빼고 가방에 있는 거 아무것도 그냥 그걸 말린 거야. 그래서 밑에 물이 보여서 필통이 다 젖은 거야. 아 그래요? 다행이다. 나 필요했던 거요? 아니. 자, 원의 방정식 한번 볼게요. 원의 방정식 거리인데 여기서부터 실제 메인은 원의 기본적인 성질은 얘가 메인이고요. 그러니까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형태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형태는 여기야. 여기서부터 실제 원의 방정식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얘들 알겠지? 여기서부터 실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완전 제곱식으로 하는 거랑 아니면 얘들 너네들 봤을 때 기본 형태들, 그러니까 쉬운 형태들만 좀 봤단 말이야. 원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요게 지난번 시간 원에 대해서 메인이 된 내용들이고요. 이제부터 원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볼 건데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항상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해. 원과 직선이라는 건 어차피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기본 형태고요. 직선의 방정식 기본 형태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야. 혹은 어떻게도 표현해 y는 ax 플러스 b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고유 형태와 그 다음 뭐로 나와 있냐면 원의 방정식 고유 형태로 나와 있어. 근데 이게 접하는지 안 접하는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의 관계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1번이고요 근데 1번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면 갈수록 풀 거는 요 형태로 많이 푸셔야 돼요. 알겠죠? 항상 요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원래 훨씬 더 쉬운데 익숙한 건 1번이 더 익숙하다고 생각하면 돼. 1번이 뭐지? 판별식 이용이야. 어디서 많이 나왔을까요? 2차 함수에서 많이 나왔어요. 2차 함수에서 한 점에서 접하는 거랑 그 다음 뭐야? 안 만나는 거, 만나는 거. 판별식 뭐였지? 요렇게 각각 나올 거예요. 판별식은 언제 써요? 판별식은? 자, 요것도 제가 그때 원리가
판별식 자체는 어떨 때 쓴다? 판별식이라는 명칭이 나온 건 2차 방정식 때 그런 거야. 그러면 2차 방정식 형태가 되어야지만 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 어떻게 쓰지? 집어넣으시면 돼요. 누구를? 얘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요. 요 형태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y를 어떻게 하는 거야? ax 플러스 b로 집어넣게 되면 x에 대한 방정식으로만 나올 거야 얘가. 알겠지? 그래서 예시 문제 한번 볼게요. x제곱 플러스 예시 한번 볼게요. 밑에 문제 있어요. 간단하게 나와있죠? 얘의 위치관계를 좀 설명을 하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y는 x 플러스 1에다가 대입할 거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나오면서 요런 2차 방정식 형태가 생겨요. 2차 방정식이 왜 생기지? 자, 여기 봤을 때 y 값이 서로 같다라고 놓은 거야 애초에. 그러면 근이 생길 건데 근이 몇 개면 만나는 교점이잖아, 그치? 이거 애초에 뭐야? y 값이 같다라고 놓은 건 교점을 본 거야. 교점이 몇 개야? 2개면 2점에서 만나는 거야. 근이 1개면 1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근이 안 만나면 허근이 나오면 아예 없다, 만나는 선분이 없다라고 확인하는 거야. 여기서 뭐 해주면 돼? 판별식 쓰면 돼. 판별식 쓸 때 뭐 나와요? 양수 나오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2점에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쉬워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익숙하니까 y를 그냥 집어내면 돼.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 막 계산이 복잡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막 2x 제곱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쭉 나온단 말이야. 이러면 풀기가 좀 까다롭다. 이런 단점들이 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차피 넣는 거 어떻게 한다? y가 같다라고 생각하고 교점 구하는 거랑 똑같다. 이게 첫 번째예요. 판별식. 이거는 공통수학 1때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 거부감은 별로 없다. 알겠지?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배운 거, 원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얘를 이용하는 거야. 근데 얘를 이제 엄청 많이 이용할 거야.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쓸 거냐면 하 이렇게 쓴단 말이야. 하 이렇게 쓴 나머지 여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근데 뒤에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많이 쓰는 건 얘를 엄청 많이 써요. 알겠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항상 뭐야? 수직인 형태로 나옵니다. 무조건. 알겠지? 요것도 까먹어. 왜 수직이지 아닌 걸로 생각하지? 라는 의문. 수직입니다. 항상. 알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수직이야. 전에도 말했지만 여기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푼 적 있지?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떨 때? 평행할 때만 요게 가능해요. 알겠죠? 직선 사이의 거리 만약 예를 들어 생각해봐.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 거리 구할 수 있어? 어느 순간 0이 되거나 멀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못 풀잖아. 그렇지? 평행한 거만 풀 수가 있어. 왜? 항상 거리가 어떻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어떤 점, 임의의 점 그냥 하나 놓고 얘랑 직선 거리 구하는 거야. 왜? 어디 점을 넣든 똑같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사용하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얘를 되게 많이 사용할 거야. 그리고 최대 최소도 얘를 사용해요. 알겠죠? 왜냐면 원의 방정식 나오면 원의 중심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에서 뭐 해주면 돼? 거리 구해주면 돼. 알겠지? 요거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도 아시죠? 그쵸? 공식 아실 거라 생각하니까 요거는 그러면 하긴 해야 되나?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어떻게 하냐면 일단 뭐부터 바꿔줘야 돼?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요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형태로 바꿔줘야 돼.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원의 중심 찾아야지.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야? 0,0이야. 자, 여기서 거리 한번 볼게요. 거리. 그럼 이 원의 중심과의 거리를 본다. 항상. 왜? 자, 봐봐. 원의 중심이 있으면 어떤 직선이 반지름보다 짧으면 어떻게 되니?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야. 무조건. 어디 방향이든. 그러니까 거리를 뭘로 보냐면 형태는 반지름이 주 목적이에요. 반지름보다 짧으면 여기서
직선과 원의 중심이 만났대. 원의 중심이랑 직선이 만났는데 반지름보다 짧으면 어떻게 되니? 항상 어때? 두 점에서 이미 속해 있는 거야. 원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반지름이랑 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똑같대. 이런 뭐야? 어디 방향에 있든 항상 수직이 되는 거야. 맞죠? 접한다라는 뜻이야. 근데 내가 거리를 쟀는데 반지름보다 엄청 길어. 반지름보다 더 길어. 이런 뭐야? 만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전에 말했지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원의 중심에서 거리를 쟀더니 반지름과 비교해보는 거야. 반지름보다 짧으면 어때? 2점. 반지름이랑 똑같으면 1점. 반지름보다 멀면 점이 없는 거야. 여기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한번 해볼게요. 거리 구하는 거 어떻게 했어? 기억나시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짤막한 식들부터 한번 해볼게요. 얘가 x1, y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 어떻게? x제곱의 개수 더하기 b제곱의 개수. 그 다음에 x랑 y를 대입해요. 당연히 거리기 때문에 절대값을 쓸 거고요. 그쵸? 요게 이제 거리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요거 엄청 많이 쓰니까요. 안 외울 수가 없겠죠. 만약에 이걸 못 외웠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여기도 볼게요. 얼마요? 루트 2분의 뭐야 1 더하기 1이야. 분의 0을 대입해요. 얼마 나와요? 요거 나와요. 아, 2분의 루트 2가 뭐야?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예요. 근데 거리 얼마니? 반지름의 거리? 2야. 그러니까 어때? 얘보다 얘가 더 짧아.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야? 여기 형태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경우도 있고요. 여기가 더 쉬운 경우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냥 빼고 하려면 여기가 좀 더 쉽다. 1번은 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자 봐봐. 원의 중심이 좀 짧아. 이런 형태는 판별식을 쓰는 게 훨씬 좋아. 만약에 기울기도 없어? 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얘를 거리를 구하라는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구하겠니? 당연히 미지수로 나오겠지 뭐가. 이렇게 나오면서 아, 이럴 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원과 접하려면 원과 아니면 두 점 원과 사이에 있으려면 A 값의 범위 구하세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뭐 쓰면 돼? 얘 써도 되고요. 얘 써도 되고요. 저는 요걸 하는 법을 좀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판별식은 계산이 좀 많지만 편안한 장점이 있거든요. 그냥 심적으로 편안해. 근데 얘를 하면 그냥 계산이 좀 편해요. 알겠죠? 연습도 좀 할 겸 이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게 이제 주된 내용이고요. 넘겨볼게요. 그래서 187번에 2번 같은 거 있죠. 187번에 2번이 있는데 저는 사실 문제를 풀 때 특히 187번이 2번처럼 생겨 있으면 보통 다 거리를 구해요. 2번 형태를 써요. 혹은 185번 문제 볼까? 80페이지 185번. y는 얼마로 되어 있지? y는 얼마로 되어 있어? 185번에 1번. 굳이 그러면 원의 중심을 모르잖아. 1번 같은 경우 원의 중심 알아볼라? 원의 중심을 몰라. 그러면 2번 형태를 굳이 써야 될까? 편하긴 한데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y제곱은 0인가? 0이래. 그리고 y는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모르는데 우리가 판별식을 통해서 원의 중심을 구한다면 굳이 이걸 해야 될까? 아니, 그냥 뭐 해주면 돼? 여기다 대입하는 게 조금 더 쉽겠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판별식으로 가시는 거고, 웬만하면 원의 중심이 나와 있으면 뭐 해줘? 2번이 훨씬 더 계산이 편하다. 그러면 185번에 1번 같은 경우에 뭐 해줘야 돼요? 직접 판별식 계산해야겠지. 그럼 해보시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얼마예요?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입니다. 판별식 쓰면 뭐 나오겠니? 음수 나오겠지? 판별식 이거 나올 거야. 이거 뭐야? 판별식 뭐였어?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 b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맞죠? 4ac죠? 짝수 판별식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자, 뭐 나와요? 마이너스 7 나와서 음수 나옵니다. 그럼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는다는 게 포인트. 알겠지? 그래서 여기 때는 뭐 해주면 돼? 원의 중심을 못 구해서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187번에 1번 볼게요. 187번에 1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 7 나와. 그리고 깔려있어. 얼마야?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0은 0. 자, 그러면 얘를 푸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원의 중심 알고 있고요. 거리도 알고 있어요. 얼마예요? 루트 10분의 10입니다. 그래서 얼마 나면 루트 10 나와요. 얘랑 뭐만 비교하면 7이랑 비교하면 돼. 누가 더 커? 얘 루트 49인데 얘가 더 크네? 그럼 뭐야? 두 점에서 만난다. 훨씬 더 쉬워. 그러니까 이게 막 판별식을 굳이 막 나열해서 정리 안 해도 되잖아. 그치? 정리 안 해도 되니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야. 그리고 저 이거 잘 안 되는데요? 이거 푸는 건 사실 잘 안 되는데요? 연습하셔야죠. 그쵸? 연습하셔야 돼요. 편하게 가시면 원의 중심이 0,0이고요. 얘 제곱할 거니까 루트 얼마야? 9 플러스 1인 거야. 얘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0,0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는 게 절대값 쓰여진 거에다 대입하시면 돼요. 0,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야. 그래서 루트 10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굳이 구하라고 막 하지는 않을게요. 알겠죠? 어차피 해보셔야 되는 거니까 요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세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고요. 어떻게 나온다고 했냐면 필수 11번 81페이지랑 똑같이 나온다. 요거는 한번 풀어보기 시킬 거야. 알겠지? 풀어보기 시킬 건데,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다음과 같도록 하는 범위를 구하시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래. 두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y는 x 플러스 k 위치에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 값 또는 무슨 값의 범위요? 값의 범위를 구하여? 뭐래? 실수 k, k의 값 또는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뜻이겠죠? 자, 뭐 써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거리 써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넣어줘도 돼요. 알겠죠? 그냥 넣어줘도 되는 거 첫 번째부터 볼게.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자,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야. 야, 뭐 해주면 된다고? 판별식 해주면 된다고. 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가 0이랑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얘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k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을 때, k제곱은 4일 때, 그 다음에 k제곱이 마이너스 4가 0보다 클 때, 총 몇 가지? 세 가지로 구분이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요거 푸시면 안 되겠죠? k 플러스 2랑 k 마이너스 인수분해부터 먼저 하시고요. 자, 항상 요거는 좀 보셔야 되는 게 0보다 작대. 그럼 뭐 해주는 거야? 사이에 있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멀리 떨어져 있어. 어디 입 벌리고 있니? 문자에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 0일 때, 항상 얘기했지만 k가 얼마일 때? 0일 때면 k가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로 갈리겠죠?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 큰 애는 더 크게, 2보다 더 크게, 마이너스 2, 더 작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시면 된다. 어떨 때? 여기 문자에다 입을 벌리고 있을 때. 이거 2차 부등식 때 설명을 드렸죠? 요거는 어차피 계속 쓸 거니까요. 계속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만나지 않는 거, 여기 만나는 건 뭐겠어? k는 2 마이너스 2겠죠? 여기 나머지 범위.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188번 같은 경우는 풀 수가 있겠죠, 그쵸? 풀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1번 내용이 여기고요. 2번 풀이 과정도 보긴 봐야겠지? 2번 풀이 과정 어떨 때 쓰냐면 189번에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알겠죠? 189번에 쓰는 게 편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얘처럼 집어넣어도 돼. 여기처럼 집어넣어도 되는데 2번 과정은 자, 뭐야? 직선상의 거리니까 뭐부터 바꿔줘? y는 x 플러스 k를 반대로 이렇게 바꿔줘. 원의 중심도 구해. 그럼 뭐 해줘? 거리 구하는 거야. 루트 2분의 k에. 얘가 반지름인 얼마보다? 루트 2보다 작으면 안 만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루트 2분의 절대값 k입니다, 얘들아. 절대값 k야. 얘가 루트 2랑 똑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애가 더 크면 뭐보다? 얘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의 밖에 있는 거야. 요거처럼. 반지름의 길이보다 작으면 안에 있는 거고요.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얘가 더 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원의 밖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여기 똑같아. 여기 뭐 나오겠어? 여기도. 절대값 K는 2보다 작게. 절대값 K는 2랑 같고요. 자, 절대값 K는 어디야? 2보다 크게. 여기 제가 하는 이거 해주는 이유가 요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 요것도 의미가 없어. 요거 때문에 하는 거야. 자, 요거는 인수분해를 항상 해주셔야 돼요. 요게는 뭐 해주면 돼, 얘들아? 똑같아. 알겠지? 어디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 항상 문자의 입을, 숫자의 입을 벌리고 있으면 사이에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는 풀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얘는 어때? 더 큰 거, 큰 건 크게, 작은 건 더 작게. 두 가지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형태를 다 아시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 푸는 방법을 다 모르시면 내가 만약 이걸 몰라. 요것만 알아. 그럼 요것만 쓴다고. 두 개 다 아셔야 돼.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문자 0에다가 입 벌리고 있으신 분들이 항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절대값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할 필요 없이 얘 부호가 절대값을 풀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된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이렇게 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88번만 한번 풀 거야. 그래서 한번 제가 하는 것보다 푸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요. 연필도 없니? 아, 연필 있어. 한 번씩 하든가. 비주도 마찬가지. 이거 좀 해보세요. 아주 공차, 이거 공차인가? 왜 이렇게 비싸? 딸기 주얼리면 보석이 들어가 있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야. 미안해. 공차 너무 비싸잖아. 저는 그거 먹는데. 저 앞에 24시간 무인 카페? 거기 나오는데. 그 단골 고객은 뭔 차인지 모르겠어. 유진아, 할만하니? 근데 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 진짜 같은데. 열심히 하고 칭찬. 너무 멋있어.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깡패. 아니에요. 소영이 괜찮나? 안 괜찮아요? 도와드릴까요? 네. 어디 모르겠어. 이거 좀 테이프하면 테이프에서 하면 요거로 될 것 같아요. 이거 거리라는 거 좋고. 한 별씩 쓰시면 되죠. 한 별씩. 대입하시면 돼요. 이거 쓰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고치세요. 지금 이렇게 해도 돼요. 네. 근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절대가 K인데. 그렇지. 응. 맞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씩. 근데 여기 잘못된 게 아니 잘못된 게 이 볼펜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얘가 뭐랑 똑같아? 반지름이 똑같은 얘는 뭐야? 아래 제곱이잖아요. 반지름 얼마야? 아, 저 그렇죠. 이렇게 하실게요. 아니 저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K를 루트를 씌워주면 항상 절대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 5 나오잖아. 얘 루트 씌워주면 절대값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 또 뭐야? 이거는 사이. 그러니까 절대값 K예요.
아니 고개식은 남자가 되지 맙시다. 자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방법 어떻게든 상관없거든요. 지금 다 각자 방법이 달라. 방법이 다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치? 잘했어. 자 여기서 보면 저는 2번 방법을 풀게 알겠죠? 2번 방법 푸는 이유는 원의 중심이 일단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y는 판별식으로 하셔도 상관없다. 근데 두 개 다 할 수는 있어야 된다. 자 0,0이 원의 중심이고요. 2x-y 플러스 k는 0이야. 그러면 여기 어때? 루트 5분의 절대값 k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원의 중심과 직선의 방정식 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거리가 뭐랑 같으면 돼? 루트 5랑 같으면 접하는 거야, 맞지? 얘가 얘보다 작으면 어때? 얘보다 작으면 무조건 얘가 작으면 원의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얘가 크면요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항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절대값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 입을 벌리고 있으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거랑 작은 거 달라져야 되고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얘는 오메 여기가 아니구나. 얘 이렇게 돼 있으면 사이에 자 몇 가지 방법 총 3가지 방법이 들어가게 된다. 자 좀 이렇게 3개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무난한 문제니까요. 확인만 좀 해주시고요. 할 줄만 알면 돼요.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서 뒤에 보는 현, 접선, 그리고 원과 원 거리 최대 최소, 원과 직선 요것도 보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해보라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요. 요걸 할 줄 알아야지 나머지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원의 중심을 알고 있으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쓰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게 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접선, 현, 지금 원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최대 최소 다 뭐 쓰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랑 원의 중심과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많이 써. 12번부터 필수 12번부터 필수 14번까지는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가볼게요. 자 넘겨보시면 뭐 나오냐면 현의 길이가 나와요. 현이 뭔지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중학교 때 했으니까.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했는데. 현은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좀 했을 거예요. 현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원 위에 두 직선 점이 있잖아. 이어지는 걸 현이라고 해. 알겠지? 원과 원 점이 두 점이 이어지는 걸 현이라고 하고 얘가 하필 현인데 원의 중심을 이렇게 만났어. 얘도 현이야. 그래서 가장 긴 현은 뭐가 돼요? 지름이 돼요. 알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현의 길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82페이지에 12번이에요. 자, 현의 길이는 항상 중요한 게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자, 뭐 나와 있어요? 원의 중심, 즉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나와 있냐면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죠. 마이너스 4 맞지? 자, 현이라는 거는 어디든 만나도 상관없어. 현 자체가 원에 이렇게 관통한 거야, 이렇게. 근데 정확히 말해서 얘는 활이라고 하는 거고요. 선분이 딱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으로 돼 있어. 요걸 현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직선이 있는 거를 현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 뭐 구하는 거야? 현은 직선의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의 길이만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요거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만나는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될까요? 뭐 그것도 가능하지. 어떨 때? 집어넣으면 x 나오잖아, 그치? 그 x를 판별식을 쓰면 x 좌표가 나와. 여기 좌표를 사실 구할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구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만약 루트 나오면 사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 쓰시면 돼요. 항상 뭐 쓴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원 쓸 때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전부예요. 전부. 반지름이 약간 무적이에요. 무적.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현은 어떻게 뻗으면 돼? 자, 여기 거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선과 점과의 거리 구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 구하는 거예요. 이걸 D라고 할게요. 왜? 우리 아까 연습했잖아. 아까 보여준 방법 중에서 원의 중심과 이 직선의 방정식의 거리 구할 수 있습니다. 거리 구할 때 루트 얼마예요? 2의 제곱 4 1의 제곱 플러스 1 분의 얼마야? 대입해주면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4의 루트. 왜냐면 음수가 거리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얼마야? 루트 5분의 5가 나와요. 얘는 루트 5거든요. 유리하시면 얘가 얼마라는 뜻이야? 루트 5라는 뜻이야. 익숙해지셔야 돼요. 알겠죠? 이걸 왜 구해주겠어?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원의 끝에서 점을 뻗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반지름의 길이는 같아. 뭐가 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알겠지? 반지름에서 뻗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자, 이것도 아셔야 돼. 뭘 아셔야 돼? 삼각형 성질 중에서 수직으로 된다면 항상 이등분선 돼요. 어떨 때? 이등변 삼각형일 때. 여기 변의 길이가 같으면요 항상 여기 뻗은 길이가 어때? 길이가 같아. 반절된다는 뜻이야. 이건 기본적인 성질이야. 왜? 합동이기 때문에. 왜 합동일까? 요 길이 같죠? 공통이죠? 직각이죠? RHS예요. RHS 합동으로 같아.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죠? 합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하필이면 어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뭐야? 수직이야. 알고 있어. 전 옛날에 이걸 몰랐거든요. 이걸 몰라가지고 왜 수직인지 몰랐어. 되게 바보 같았죠? 거리 구하는데 수직인지 모르는 거. 되게 멍청한 행동.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고? 반절돼. 반절되고요. 자, 여기 이거 못 구하나요? 이거? 구할 수 있죠, 그쵸? 반지름 얼마야? 2루트 1이야, 2루트 1. 여기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가 있어. 뭐 해주면 돼? 피타고라스 써준대. 왜 직각삼각형이니까? 얼마야? 8 빼기 5니까 루트 3 나와. 얘는 얼마야? 루트 3이야. 2배 해준대. 얼마야? 2 루트 3이다. 얘가 현의 길이 구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쵸? 뭐만 생각하면 돼? 반지름에서 뻗으면 뭐가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를 보시면 돼요. 그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볼 건데 옆에 거 볼 거야. 접선의 길이까지 한번 볼 거야. 접선의 길이. 접선의 길이는 요거 바로 넘어갈게요. 필수 13번으로 넘어갈게요. 필수 13번. 야, 똑같아. 왜 똑같냐면, 자, 봐봐. 원이 있어. 자, 그 다음 이거 알려줄게. 접선 있죠, 접선. 접선이 뭐야? 접하는 직선이라는 뜻이야. 접하는 무슨 뜻이야? 약간 영어 단어처럼. 접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얘들아 이것만 알려줄게.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은 반드시 뭐가 돼요? 원의 중심에서 선을 뻗으면 항상 뭐가 된다? 직각이 돼요. 알겠죠? 반지름에서,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는 반지름의 선분을 뻗으면 무조건 직각이야. 어디서? 접한 이 선분에다가 뻗으면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아까랑 똑같아. 여기 길이 못 구해? 요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 구할 수 있지. 여기 똑같아. 직선에서 원의 중심에서 구하면 또 뭐야? 또 수직이야.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알겠지?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3,2점 원 바깥에서 구한 거야. 알겠어요? 원 바깥의 점에서 접선을 그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오케이, 이거 D라고 놔. 여기서 원의 중심을 알고 있으면 얘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릴 거예요. 이것도 피타고라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곱식 뭐 해줘야 돼? 원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 바꿔줘야 돼. 그래서 저번 단계 때 다 요거 연습하는 거야. 어떻게 나오겠어? 좀 빨리 하시면 요게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거 직선 지금 알아요? 몰라요? 지금? 접선의 접점이라고 했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관계를 생각해봐. 관계. 너 직선 그렸어. 접한대. 그럼 접하면 아까 뭐라고 했지? 어떤 직선이 어디든 상관없어. 어떤 직선이 반지름과 딱 접한대. 얘는 뭐랑 같아? 그러면 거리가 정확히 반지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야 얘? 반지름의 길인 거야. 직선 모르면 상관없어. 뭐야? 똑같아. 뭐랑? 반지름의 길이다. 그 원의 중심 알았으면 얘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공식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 얼마 나와? 25 더하기 9니까 루트 34가 나와요. 그럼 여기 얼마 나와? 루트 30 나오게 되겠지. 끝이야. 그럼 여기서 PT의 길이를 구하시오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자, 어떤 이미 점이 있어. 여기 칠판에 볼까? 여기 나오지 않는 건데요. 여기 원 위에 바깥에 점이 있어. 접선 몇 개 생길까? 얘들아? 항상 2개 생겨요. 혹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을까요?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자, 어때? 항상 수직이 돼요. 그럼 여기 뭐야? 무슨 관계야? 합동 관계야, 얘들아. 알겠지? 왜 합동이지? 왜 합동이야? 야, 여기도 같아. 반지름이니까. 맞지? 얘가 뭐야? 공통이야. 직각이야. 무슨 합동? RHS 합동. 직각, 빗변, 성분 같은 RHS 합동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 길이도 얼마야? 루트 30이야. 맞은편도 루트 30이에요. 알겠죠? 요거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면 12번이랑 13번은 다 뭐랑 똑같아? 원의 성질과 되게 유사하다. 원의 중심과 직선의 거리를 구하면 항상 뭐야? 직선의 방식 거리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고요. 여기서는 무슨 성질? 얘를 쓰는 거고요. 얘는 어떤 거 쓰는 거야? 지금 접한다 자체가 뭐랑 똑같다?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반지름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점과 점과의 사이 거리 관계를 알고 있으면 피타고라스만 쓰면 되겠지. 그치? 생각보다 간단할 거야. 여기가 조금 더 어려우면 이게 좀 더 어렵겠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 그래서 12번, 13번인데 요거는 일단 190번 같은 거, 190번 혹은 191번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191번에 같이 볼 거야, 얘들. 알겠지? 같이. 191번 볼게요. 82페이지예요. 191번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래. 항상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말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요건 기본 문제인 거고 항상 미지수가 항상 들어가 있게끔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떤 애랑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9랑 만나는 현의 길이가 얼마래? 4래. 현의 길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직선의 방정식 나와 있고 원의 방정식 나와 있고 현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4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아까 그렸던 모습을 떠올릴 줄 알아야 되겠지. 자, 원이 있고요.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이 좌표 다 그릴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 y는 EX 뭐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보기 편한 거대로 그릴게. 자, 이게 현이잖아. 자, 그럼 현의 길이가 4라는 건 여기가 얼마야? 4라는 뜻이야. 그럼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그려줘. 아니 모습을 떠올려줘도 돼. 여기 그럼 얼마겠니? 2가 나오겠죠. 왜? 직각 이등변 삼각형 수직이 따라서 어떻게 된다? 반절로 나뉜다. 알겠지? 그럼 여기 반절로 나뉘고 여기 거리 구해주면 되겠죠? 반지름 이미 알아. 얼마야? 3이야. 그러면 여기 얼마 나와야 되지? 루트 5가 나와야 돼. 지금까지 구했으면 다 일일이 구했어야 되는데 요건 현의 길이 미리 깔아놨으니까 반지름 알고
나머지 길이 알고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5가 나와. 자, 그럼 원의 중심 어디서? 2,1에서부터 어디까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까지의 거리가 얼마라는 거야? 루트 5라는 거야.